이번 시간에는 바둑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귀 부분에서 흔하게 생겨날 수 있는 모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을 처음 시작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곳인, 집을 짓기 쉬운 곳인 귀를 먼저 하나씩 차지하면서 포석을 짜 나간다고 했죠. 이렇게 귀를 차지하고 나면, 귀를 차지하는 방법은 화점도 있고 사선과 사선이 만나는 화점도 있고 삼선과 사선이 만나는 삼선과 사선이 만나는 소목도 있어요. 근데 이 소목은 변화가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후의 변화가. 그래서 초급자들의 경우는 이 화점을 애용하는 게 좋아요. 자, 귀를 차지하고 나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귀 부분에 이제 변이 좀 중요하다 해서 귀 부분의 변에 바짝 가지 않고, 상대의 귀에 바짝 가지 않고 한 줄 정도 여유를 주고 이렇게 다가가면 상대가 지키고, 또 귀의 집을 좀 줄여놓고 두 칸으로 지키면 가장 간단하게 이제 귀 부분에 좋은 모양인 정석이 마무리가 된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정석이 마무리가 되고 백이 다른 곳을 둘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포석을 짜 나가면 아주 간명한 포석이 돼요. 그런데 요즘 바둑을 보다 보면 아마 TV에서 프로 기사들이 두는 바둑을 관전하다 보면 이렇게 두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두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자, 여기 삼선과 삼선이 만난다 해서 삼삼이라고 부르는데요. 화점을 지키게 되면 항상 이 삼삼이 비어 있어요. 귀는 집을 지키기 쉬운 곳인 만큼 상대가 이렇게 내가 지킨 곳을 뛰어들어서 새로 집을 만들기도 쉬워요. 그래서 화점에 지켰을 때 상대가 삼삼에 뛰어들면 이 돌을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려주면서 바깥쪽에 튼튼한 울타리를 쌓는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울타리를 이용해서 나중에 어떤 이득을 가져가는 거죠. 자, 이렇게 튼튼한 행마를 해야 된다 했죠. 돌과 돌이 바로 가까이 있으면 튼튼하게 두고, 자, 여기서 튼튼하게 막아가도 돼요. 백이 길이 4개라 지금 두 점이 튼튼한 모양이니까 막아가도 되고 한 발 물러나도 돼요. 한 발 만약에 물러난다면 여기서 흙이 가장 쉽게 둘 수 있는 수는 이 날일자를 기억해 놓으세요. 좀 빠르게 나오면서도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는 수예요. 이러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것도 아주 감명하죠. 백은 또 다른 데를 이제 두면 됩니다. 이렇게 가든지 삼삼 뛰어들든지 상대 귀에 가까이 가든지 내 귀를 지키든지. 자, 그 다음에 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튼튼하게. 그러면 이때는 이제 막아가야 돼요. 상대가 내 돌에 바짝 붙여서 오면 보통은 대응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떨어져서 왔기 때문에 내 돌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손을 빼고 다른 데를 갈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여전히 내 돌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두어주는 게 보통이에요. 이렇게 막고, 이건 계속해서 연결된 모양으로 가장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백이 약하니까 뻗고, 이렇게 한 번 더 나오고, 백이 또 이렇게 막아가면 안 돼요. 약점이 자꾸 생겨나면 안 되고요. 튼튼하게 뻗어주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선을 이렇게 빠져나올 때는 반드시 한 번만 나오지 말고 2번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선은 2번까지는 나와두고 다른 데를 간다는 거. 왜 그러냐면 한 번만 나오고 다른 데를 가면 상대가 이걸 막았을 때 내 돌에 약점이 생겨서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자, 받아주게 되면 상대가 이걸 공짜로 막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막아놓으면 항상 막아놓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상대가 나올 수 없어서 내 집이 그쪽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까지 나와놔야 상대가 공짜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막아봤자 흙이 이을 필요가 없으니까 길이 3개라 이제 위험하지 않으니까 흙은 다른 데를 둘 수가 있죠. 그러면 백은 뭔가 좁은 곳을 막고 있는 거를 오히려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 선은 반드시 2번까지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거나 백이 이걸 두면 이런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백은 이렇게 뻗지 않고 막아가도 돼요.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면 흙은 역시 나옵니다. 이렇게 젖혀서 나오고 약하니까 뻗고 2번까지는 나오라 했죠. 자, 2번까지 나오고 역시 막지 말고 약점이 많이 생기니까요. 뻗어주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되고 아까 이렇게 된 경우보다 흙의 집 모양이 약간 적기 때문에 한 번 더 밀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밀어놓고 역시 막아가면 안 돼요. 이 약점이 생기니까 이렇게 뻗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2번 밀어놓고 마무리하거나 한 번 더 밀어놓고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 흙은 또 다른 데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흙 입장에서
귀를 항상 날일자로 지키는 건 평균 7, 8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예요. 귀를 날일자로 지키는 거, 내 귀를. 그 다음에 상대 귀에 날일자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수예요. 그 다음에 저기에서처럼 3, 3을 들어갈 수 있고요. 최근 트렌드처럼. 내 귀를 날일자로 지킨다면 지금은 백이 울타리가 좀 튼튼하잖아요. 상대가 이렇게 튼튼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모양을 조금 견제해 주는 게 좋아요. 상대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모양을 넓혀오면 어떤 큰 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상대의 폭을 좀 줄여 놓는 거죠. 상대가 이렇게 큰 폭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날일자로 이쪽이 아니라 이제 뭐 이쪽으로 지키면서 상대의 모양을 좀 견제할 수가 있겠죠. 또는 한 발 더 눈목자 정도로 폭을 더 견제할 수도 있고, 아예 조금 멀리 가서 이 정도로 아예 그냥 폭을 견제할 수도 있어요. 대신 이건 상대가 내 돌을 끊을 수 있다는 건, 중간에 들어와서 끊을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야 돼요. 근데 끊더라도 이 돌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서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뭐 2칸 정도 벌려놔도 되고요. 안정을 해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둘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돌이 여기 있고 또 상대 돌 튼튼하지만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전하게 두자면 이렇게 둬도 되고요. 여기나 여기로 둬도 되고. 이 정도로 와서 상대가 뭐 이 정도로 폭을 키워오자고 해도 아직도 백은 많은 수를 투자해야 집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천히 뭐 이렇게 간다든지 또 내 모양을 지킨다든지 이 정도 널찍이 벌려놓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포석을 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서 가장 흔히 생겨나는 이 3, 3 들어왔을 때의 변화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귀를 지킬 때는 날일자 정도로 지켜놓으면 안전하고, 이렇게 돌과 돌과의 간격이 아주 넓을 때는 중간 지점 정도의 널찍이 벌리셔도 됩니다. 자, 귀에서 생겨나는 변화는 이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앞으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